요즘 60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꼭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뭘 해도 늦은 것 같아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노후의 품격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에서 결정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주제를 계속 이어서 다룹니다. 구독해두시면 편합니다.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68세 되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 3년째 집에만 계시다가 우연히 나오신 거였어요.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군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저분들 보이시죠? 저랑 비슷한 나이 같은데 왜 저렇게 다를까요? 그분들은 웃으면서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사진 몇 장 들고 계셨고요. 제주도 다녀온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그게 부러웠다고 하셨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밝아 보여서요.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러움받는 노후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배움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법입니다. 네 번째는 매일의 움직임이 만드는 건강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64세 김영수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계셨어요. 매달 연금도 나오고 경제적으론 여유 있는 편이었죠. 집도 있고 빚도 없고요.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독립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식사하고 나면 할 게 없죠. TV 보다가 낮잠 자고 저녁 되면 또 TV 켜고요. 핸드폰 보면서 시간 보내다 보면 하루가 갑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몸무게가 7kg 늘었어요. 배가 나오고 얼굴도 퉁퉁 부었죠. 병원 가니까 혈압약, 당뇨약 처방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 했대요. 통장엔 돈이 있는데 기운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루했고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었대요. 같은 시기에 71세 박순자 씨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주 3회 계산대 보조 일하세요. 경제적으론 빠듯한 편이죠. 매달 적금도 못 넣어요. 병원비 나가면 빠듯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하루가 바빠요.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서 산책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아침 먹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주 2회 노래교실 다니세요. 수요일엔 교회 봉사 나가고요. 목요일은 마트 일하는 날이고요. 토요일엔 손주 봐주러 가고요. 일요일엔 오랜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해요. 돈은 적지만 하루가 꽉 차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표정이 밝으세요. 바쁘게 사니까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요, 이 두 분의 차이는 돈이 아니었어요. 하루를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돈은 있는데 시간이 텅 비어 있었고요. 박순자 씨는 돈은 없는데 시간이 꽉 차 있었어요. 여러 연구에서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여유보다 규칙적인 일과와 사회적 연결에서 더 크게 영향받는다고요.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돈은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요. 반대로 돈은 빠듯한데 하루가 재미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이가 뭘까요? 하루의 구조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지 정해져 있는가? 누구를 만날지 약속이 있는가? 어디를 갈지 계획이 서 있는가? 이게 없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그러면 마음도 같이 흘러갑니다. 하루가 텅 비면 생각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걱정도 늘어나고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루를 채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기상 시간을 고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알람 맞춰두고 7시든 8시든 정해놓으세요. 주말도 똑같이요. 늦잠 자면 하루 리듬이 깨져요. 그럼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부터 여세요. 햇빛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 리듬을 만듭니다. 두 번째, 주 2회 이상 외출 일정을 만드세요. 꼭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동네 도서관이든 복지관이든 은행이든요. 밖에 나가는 이유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화요일엔 도서관 가기, 목요일엔 복지관 가기 이런 식으로요. 달력에 적어두세요. 그럼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세 번째, 매일 30분 산책 루틴을 정하세요. 아침 식사 후든 저녁 식사 후든요. 딱 30분만 밖에 나가보세요. 처음엔 10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나가세요. 너무 추우면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해보세요. 네 번째, 정기적 만남 약속을 하나 이상 유지하세요. 친구든 동창이든 교회든 성당이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만나는 사람을 정해두세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만나요. 이렇게요. 그럼 서로 기다리게 돼요. 약속이 있으면 그날까지 건강 챙기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을 주 1회 스케줄에 넣으세요. 노래교실이든 그림이든 탁구든요. 좋아하는 걸 하나 정해서 요일을 고정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는 노래교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이 5가지만 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김영수 씨는 6개월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복지관 탁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대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민망하고요. 탁구채도 제대로 못 잡으니까 부끄럽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나가다 보니까 얼굴 익은 사람들 생기고요. 인사하게 되고요. 그분들이랑 점심도 먹게 되고요. 이제는 수요일, 금요일 되면 기다려진대요. 오늘 탁구 치는 날이야 하면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진대요. 몸무게도 3kg 빠졌고요. 혈압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약 줄일 수 있겠다고 하셨대요.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기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돈이 아니라 하루를 채우는 방법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구조가 바뀌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이제 2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9세 최철호 씨를 만났을 때 이분은 스마트폰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전화 받고 끊는 것만 겨우 하셨죠. 문자도 안 읽으세요. 너무 어렵다고요. 자식들이 카톡으로 보낸 손주 사진도 못 봐요. 그냥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하면서요. 핸드폰은 전화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손주 사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이거 못 보시면 저희가 직접 가야 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뵙죠.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으니까요. 매일 보고 싶은데 사진으로라도 보면 좋잖아요. 복지관에 스마트폰 교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딸이 알아봐줬어요. 처음 간 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였대요. 다른 분들은 60대 초반이었거든요. 부끄러웠죠. 그런데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주시더래요. 어르신,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하면서요. 첫 주엔 카톡 여는 법만 배웠어요. 아이콘 누르는 것부터 시작했죠. 둘째 주엔 사진 보는 법 배웠고요. 화면 크게 하는 법도 배웠어요. 셋째 주엔 답장 보내는 법 배웠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보내는 것도 배웠고요. 3개월 지나니까 이제 혼자서 유튜브도 켜요. 날씨도 검색하고요. 배달 앱도 깔았습니다. 치킨 한 번 시켜봤대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셨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요. 제가 느낀 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작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나는 늙어서 안 돼, 이 생각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연구에서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뇌의 가소성은 70대까지도 충분히 유지된다고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반응합니다. 신경세포 연결이 새로 생기고요. 작은 성취가 쌓이면 자존감이 회복돼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요라는 말을요. 배워봤자 어디다 쓰겠어요 라고도 하시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신 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라고요. 왜 이제 했을까 하면서요. 배움은 학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걸 하나 익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든 요리든 그림이든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가장 하고 싶었던 것 딱 하나만 정하세요. 여러 개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주 사진 보고 싶은가요? 그럼 스마트폰이에요. 건강해지고 싶은가요? 그럼 요가나 스트레칭이죠. 취미 하나 갖고 싶은가요? 그럼 그림이나 노래예요. 딱 하나만 정하세요. 종이에 적어두는 것도 좋아요. 2단계, 무료 강좌나 동네 문화센터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구청마다 시니어 프로그램 많아요. 복지관에도 다양한 강좌 있고요. 도서관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정도요. 인터넷 검색 어려우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어르신 몇 살이세요? 물어보고 맞는 프로그램 추천해 줘요. 3단계, 주 1회 30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매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30분도 부담스러우면 20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한 달만 계속해 보세요. 그럼 습관이 됩니다. 2달 지나면 재미있어져요. 최철호 씨는 6개월 뒤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이제는 손주한테 먼저 카톡 보내요. 할아버지가 오늘 뭐 먹었는지 사진 보낼게라고요. 아침에 먹은 국밥 사진 찍어서 보내신대요. 딸이 깜짝 놀랐대요. 아빠가 사진을 찍어? 하면서요. 유튜브로 낚시 영상도 보시고요. 날씨 검색해서 산책 나갈지 결정도 하세요. 배달앱으로 치킨도 시켜 드셨대요. 나 혼자 다 했어라고 자랑하시더군요. 그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배우기 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이걸 느끼신 거죠. 오늘 이야기는 능력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작은 배움이 큰 자신감을 만듭니다. 이제 3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의 질이 노후 품격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3세 이순희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면 동네 카페에서 만납니다. 4명이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어요. 별 얘기 아니에요. 손주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요즘 아픈데 이야기요. 그냥 편하게 웃고 떠들죠.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헤어집니다. 점심때 되면 각자 집에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순희 씨 말씀이 그 시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한대요. 수요일이 기다려진다고요. 월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에 만나지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혼자 있으면 우울한데 그분들 만나면 기운 나신대요. 웃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같은 시기 67세 정만수 씨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퇴직 후 골프 시작하셨어요. 회원권도 끊고요. 일주일에 2~3번 필드 나가세요. 골프 치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조 편성되면 4명이서 라운드 돌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해지질 않아요. 라운드 끝나면 각자 집에 가요. 술 한잔 하자는 말도 없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지만 껄끄럽진 않은데 가깝진 않아요.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요. 정만수 씨 말씀이 외롭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혼자인 것 같대요.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느낌이 든대요. 제가 느낀 건요, 관계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깊이였습니다. 일주일에 10명 만나는 것보다
진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중요해요. 여러 연구에서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이고요. 우울증 발생률도 올라갑니다. 혈압도 올라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관계 35개면 충분하다고 해요. 깊은 관계가 건강을 지킨다는 거죠.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요라는 말을요.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워요라고도 하시고요. 그런데 물어보면 대부분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죠.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고요. 진짜 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관계는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마음, 관계, 습관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입니다. 먼저 연락하기 부담 내려놓으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버리세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눈치 보다가 연락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다음은 관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 만남 약속을 만드세요. 매주는 부담스러우면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날짜를 정해두는 겁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이런 식으로요. 그럼 서로 기다리게 돼요. 약속이 있으면 건강도 챙기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 만나야 하니까 감기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습관입니다. 관심사가 같은 소모임 하나 참여해보세요. 등산 모임이든 독서 모임이든요.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대화가 편해져요. 처음엔 어색해도 한 달 지나면 친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겨요. 이순희 씨는 작년에 친구 한 분을 잃었어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3분이서 많이 울었대요. 장례식장에서 30년 추억 이야기하면서요. 학교 다닐 때 얘기, 결혼하고 애 키울 때 얘기요. 우리 참 많이 웃었지 하면서 울었대요. 그런데 그 후로 더 자주 만나게 됐대요. 이제 일주일에 2번 만나요. 서로 건강 챙기자고요. 우리 오래 만나자고요. 아프지 말자고요. 그분들은 이제 가족 같대요. 친구 이상이래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됐어요. 정만수 씨는 요즘 골프 횟수를 줄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요. 대신 옛날 직장 동료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그게 더 좋대요. 서로 잘 아니까 편하고요. 옛날 얘기도 하고 요즘 얘기도 하고요. 김대리 아직도 그 버릇 안 고쳤어? 이러면서 웃고요. 그분들이 진짜 친구라는 걸 이제야 알았대요. 골프장 사람들은 그냥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관계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깊이가 바뀌면 삶이 따라옵니다. 이제 4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매일의 움직임에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70세 박동진 씨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집을 나섭니다. 운동복 입고 운동화 신고 나가요. 동네 한 바퀴 걸어요. 딱 30분이에요. 빠르게 걷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천천히 걸어요. 가끔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요. 어디 가세요? 산책이요 이러면서요. 벤치에 앉아서 5분 쉬기도 해요. 나무 보고 새소리 듣고요. 그렇게 매일 30분씩 걸었습니다. 5년째 하고 계세요.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나가요. 눈 오는 날도 조심조심 나가고요. 건강검진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70세 치고 근육량이 아주 좋다고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고요. 약 안 먹어도 된대요. 뼈 밀도도 괜찮고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좋으세요 하시더래요. 같은 시기 65세 김미숙 씨는 건강검진을 정말 열심히 받아요. 1년에 2번씩 받으세요. 종합검진에 암검진까지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한 번에 5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은 안 해요. 걷기도 귀찮다고 하세요. 집에만 계시죠.
TV 보고 핸드폰 보고요.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고요. 작년 검진에서 골밀도 수치가 나빠졌대요. 근육량도 줄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작 못 하셨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세요. 계단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린대요. 그런데 사실 무릎은 MRI 찍어도 별 문제 없대요. 안 움직여서 아픈 거였어요. 근육이 약해지니까 무릎이 불안정한 거죠. 제가 느낀 건요, 건강은 검진이 아니었어요. 매일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검진은 확인만 하는 거예요. 건강을 만드는 건 매일 하는 행동이죠. 여러 연구에서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근감소증은 60대부터 빠르게 진행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1년에 근육이 12% 줄어든대요. 10년이면 1020%예요. 그럼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고요. 넘어지기 쉽고요. 골절 위험도 올라갑니다. 넘어지면 회복도 느려요. 그런데 하루 30분만 걸어도 이게 막힌대요. 근육이 유지되고요. 뼈도 튼튼해지고요. 심장도 건강해진다고 해요.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요라는 말을요. 허리가 안 좋아서요라고도 하시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오히려 걸어야 한대요. 안 걸으면 더 아파진다고요.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을 못 받쳐주거든요.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10분 해보세요. 밖에 나가기 부담스러우면 집안에서 해도 돼요. TV 보면서 제자리 걷기요. 10분만 해보세요. 아침 드시고 바로요. 설거지 하기 전에 딱 10분만요.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산책하듯이 천천히요. 10분이든 15분이든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세요. 날씨 좋은 날 골라서요. 그 다음 주엔 2번으로 늘려보세요. 한 달 안에 굳힐 수 있는 것입니다. 계단 한 층씩 오르기 도전해보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요. 한 층만 올라가도 괜찮아요. 3층 사시면 2층까지만 계단으로 가고 1층은 엘리베이터 타셔도 돼요. 매일 한 번씩만 해보세요. 한 달 하면 습관됩니다. 박동진 씨는 5년 전만 해도 약 3가지 먹었대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이요. 그런데 걷기 시작하고 나서 하나씩 줄었어요. 2년 뒤엔 당뇨약 끊었고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3년 뒤엔 고지혈증약 끊었고요. 지금은 혈압약만 조금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이것도 끊을 수 있겠다고 하셨대요.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계단도 숨 안 차고 올라가고요. 손주 안아도 힘들지 않대요. 예전엔 안아주다가 금방 내려놨는데 이제는 한참 안고 있어도 괜찮대요. 김미숙 씨는 요즘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5분만 걸어도 숨차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더래요. 숨이 덜 차고요. 2주 지나니까 10분도 걸을 수 있었고요. 한 달 지난 지금은 20분씩 걸으세요. 무릎도 덜 아프대요. 계속하시겠대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의지가 아니라 작은 움직임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매일이 바뀌면 몸이 따라옵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미는 거창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2세 윤석배 씨는 은퇴 후 3년 동안 정말 무기력했대요. 40년 넘게 회사 다녔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이유가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땐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났거든요. 출근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루가 길었죠. TV 보다가 낮잠 자고요. 저녁 되면 또 TV 보고요.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도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책 빌리러 간 건데 공고문이 하나 붙어 있더래요. 자원봉사자 모집 이렇게요. 책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화요일, 목요일 오전 2시간씩이요. 별 생각 없이 신청했습니다.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요. 시작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고맙다고 하시고요. 책 빌리러 온 사람들이 인사해 주시고요. 어르신 덕분에 책 찾기 편해요. 이런 말 들으면 뿌듯했대요. 회사 다닐 때 수고하셨습니다. 듣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3개월 지나니까 도서관 가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화요일, 목요일이 즐거운 날이 됐죠. 월요일 저녁에 내일 도서관 가는 날이야 하면서 기분 좋아지고요. 같은 시기 66세 한영자 씨는 손주 돌봄에만 집중하셨어요. 딸이 맞벌이라서 손주를 매일 봐주셨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밥 해주고 씻기고 재우고요. 처음엔 좋았어요. 손주가 예쁘니까요. 할머니가 키워줄게 하면서 시작했죠.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지치더래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요. 혼자만의 시간도 없고요. 그냥 손주 돌보는 기계 같았대요. 딸한테 말하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하겠고요. 내가 봐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할머니일 뿐이야 하면서요. 제가 느낀 건요, 의미는 희생이 아니었어요. 기여였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면 그건 의미가 아니에요. 부담일 뿐이죠. 여러 연구에서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사회적 역할을 잃으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진다고요. 은퇴 후 1년 안에 우울감이 늘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자원봉사나 취미 활동으로 새 역할을 찾으면 달라진대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요. 자존감도 회복되고요. 건강도 좋아진다고 해요.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관계는 부담인데 외로움은 크다는 말을요. 혼자는 외로운데 사람 만나는 건 피곤하다고요. 가족은 의무 같고 친구는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부담 없이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라고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게 느껴져요라고요. 의미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기여면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재능, 시간, 관심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능 나눔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찾아보세요. 책 정리, 청소, 설거지, 뭐든 괜찮아요. 거창한 재능 아니어도 돼요. 컴퓨터 잘하면 컴퓨터 가르쳐주는 것도 좋고요. 요리 잘하면 요리 가르쳐주는 것도 좋고요.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거면 충분합니다. 복지관이나 도서관에 물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뭐가 있을까요? 하면 알려줍니다. 다음은 시간 나눔입니다. 주 12시간만 내보세요. 매일 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돼요. 부담 없는 선에서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나눔입니다. 동네 모임에서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해도 좋아요. 고개 끄덕이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요. 상대방은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합니다. 윤석배 씨는 1년 뒤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이제 도서관에서 책 추천도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어떤 책 찾으면 이거 재미있어요 하면서요. 저도 읽어봤는데 좋았어요 하면서요. 사서 선생님이 윤석배 씨 없으면 안 된대요. 어르신 안 계시면 일이 안 돼요 하시더래요. 작년엔 모범 봉사자상도 받으셨어요. 구청에서 시상식 했거든요. 상장 받고 너무 기뻤대요. 회사 다닐 때 받은 어떤 상보다 더 뿌듯했다고 하세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한영자 씨는 딸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해라고요. 매일은 힘들어라고요. 딸이 미안해하면서 어린이집 보내기로 했대요. 이제 한영자 씨는 주 3일만 손주 봐요. 나머지 이틀은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다니세요. 친구들도 만나고요. 손주 볼 때도 이제 여유가 생겼대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더 예뻐 보인대요.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하면서 손주가 물어본대요. 웃으면서 봐주니까 손주도 더 좋아한대요. 오늘 이야기는 성취가 아니라 존재 이유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작은 기여가 큰 의미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해두세요. 다음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부러움받는 노후를 만드는 5가지 진실을 나눴습니다. 첫째, 부러움은 돈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것. 돈이 많아도 하루가 텅 비면 공허해요. 돈이 적어도 하루가 꽉 차면 행복해집니다. 둘째,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만 하면 된다는 것.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셋째, 관계의 질이 노후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 많은 사람보다 깊은 관계가 중요해요. 진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매일의 움직임에서 온다는 것. 건강검진보다 매일 30분 걷기가 더 중요해요. 작은 움직임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다섯째, 의미는 거창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큰일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기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5가지는 모두 특별한 재산이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이었어요.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조금만 용기 내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정해져 있는가? 누구를 만날 약속이 있는가? 어디를 갈 계획이 서 있는가? 하루가 텅 비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채워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산책 한 번, 전화 한 통,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기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외롭진 않은가? 진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숫자보다 깊이를 생각해 보세요. 형식적인 만남은 줄이고 진짜 관계에 집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는 30분 걷기일 수도 있고요.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요.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기일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봉사 신청일 수도 있고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오늘 시작해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요. 부러움받는 노후는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를 다르게 채우는 사람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어제 못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요.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됩니다. 10년 후 당신의 모습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선택한 30분 산책이 10년 후 건강을 만들고요. 오늘 선택한 친구와의 만남이 10년 후 행복을 만듭니다. 품격 있는 노후는 돈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채우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